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주로 직업을 추론하는 과정,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직업에 만족하시나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제가 20대 중반 그쯤에 선생님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20대 중반 이후에 30대, 40대 그럴 때는 정말 그 열정이 있어서 한창 젊을 때니까요. 뭐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나 또는 뭐 교직 사무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뭐 열정적으로 일을 하던 뭐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학부형님들을 뵙거나 또는 새로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죠. 근데 제가 어떤 답변을 하기 전에 그 얼굴에 어떤 직업이 써 있나 봐요. 학교에 계신다고 제가 그 학교에 계신다고 그분들을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정말 선생님은 좋은 직업이죠. 가장 선망이 선망을 받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직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도 이제 동의하죠. 뭐 지금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선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직업,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늘이 점지해 준 직업이죠.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어떤 신의 명령과 같은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그런 직업.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천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직. 그런데 그 천직처럼 여겨진 그야말로 숭고한 그 직업이 어느 순간 힘든 직업이 될 때, 물론 매일매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힘든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개인이 자기도 모르게 교직은 천직이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런 직업이 어디 있을까? 너무 이게 좀 힘들고 천한 직업 아니야? 이런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직이 이렇게 쓰면 우리말로는 똑같은데요. 여기에 장음이 붙습니다. 천직이 아니라 천직이 됐죠. 자기가 하는 일이 천직이 된다면 비록 뭐 봉급을 적게 받는다거나 또는 사회에서 인정을 덜 받는다거나 그래도 자기 직업에 만족할 것입니다. 천직이 된다면. 근데 반대로 뭐 돈도 많이 벌고 사회에서 어떤 인정해주고 그런 직업이지만 자기가 자기 직업을 생각할 때 이거는 할 일이 아니다. 이 일은 나하고는 정말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한다면 천직이 아니라 천직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직으로 생각하는지 또는 천직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직업에 대한 만족도나 또 하루하루의 생활은 그야말로 뭐 너무너무 다르겠죠. 또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로 직업을 처음에 선택하셨어요? 첫 직업을? 뭐 명예를 중시한 사람은 이제 그런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또는 뭐 돈을 중시하면은 또 그런 직업, 또 공부보다도 어떤 기술이 더 있으면 또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 또는 뭐 집안의 내력에 따라서 어떤 직업 뭐 등등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동기로 직업을 갖는다라고 할 때 단순히 뭐 성적만으로 직업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도 있을 것이고 개인의 또는 집안의 또는 여러 가지 특성이 결합이 되겠죠.
지금은 이제 뭐 지금이 아니라 지금을 포함해서 상당히 전부터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두 개, 세 개의 직업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제 뭐 투잡을 하니 쓰리잡을 하니 이런 시대가 되었고, 앞으로는 음 이제 수명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 사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요. 두 개, 세 개의 직업을 거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요즘에 이제 어떤 책도 그렇지만 온라인 매체를 보면 새로운 말이 매일매일 등장하니까요. 그걸 다 알기도 힘들고, 반드시 이제 생소한 말이 나오면 이제 온라인을 쳐보죠. 컴퓨터에서 검색을 해보는데, 직업과 관련해서는 요즘에 뭐 부캐라는 말을 많이 하죠. 부캐. 당신의 부캐는 무엇입니까? 결혼식 부캐는 당연히 아니죠. 부캐라고 하는 게 두 번째라는 의미의 부에다가 캐릭터. 캐릭터는 이제 원래는 어떤 개인을 얘기하는 말이죠. 독립적인 개인을 얘기하는 말인데, 부캐, 당신의 부캐가 뭐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두 번째를 의미하는 여기 이제 부죠. 두 번째를 의미하는. 그 다음에 캐릭터에서 여기까지만 읽어가지고 부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첫 번째가 아니라 당신을 두 번째로 부를 수 있는, 두 번째 인격체로 정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직업 말고 두 번째 직업, 당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두 번째가 뭐예요? 이렇게 부르는 말이 부캐. 예. 원래는 이제 게임에서 나온 말인데, 사회상을 반영해서 그렇게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당신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물었을 때 부캐 이런 얘기를 하죠. 또는 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엔 잡러 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엔은 이제 당연히 여러 개라는 뜻이고요. 잡 직업이죠. 에다가 이제 ER을 쓰게 되면 이제 사람이니까요. 엔 잡러 그러면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이제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는 거죠. 뭐 그런 경우에 엔 잡러라는 신조어를 쓴다고 합니다. 어쨌든 천직과 천직 또는 부캐 또는 엔잡러 이런 표현을 보면서 개인의 직업을 특징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생의 사주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주는, 첫 번째 사주는 임오, 임오년, 정미월, 정유일, 시는 잘 모릅니다. 자, 이 사주는 제가 이제 카페 그 글 쓸 때도 인용했던 사주인 것 같은데요. 이 사주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죠. 일단 공부를 잘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들 기억하시겠죠. 일단은 천간에 보면 정화와 임수가 보이고, 또 오중 기토가 보이고 미중 기토가 보여서 1번을 보면 임정기 구조를 보이니까 집중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정화가 여기 또 있는 걸로 보면 정말로 집중력이 뛰어난 그런 구조죠. 또 여기 미 중에 정화가 또 있고 또 오 중에 또 정화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집중력이 뛰어난 그런 사주이고, 또 정화의 중력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뭐를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에너지, 또 물질을 중시하는 그런 에너지 속성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연간의 임수와 월과 일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정임하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공부 잘하는 여러 가지 특이한 조건 중에서 겁재천사를 자주 얘기했는데요. 인호술 삼합을 기준으로 하면은 일단 임수가 겁살 기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절과 시공을 보면은 이 학생은 미월에 태어난 학생입니다. 미월은 그야말로 더운 여름이고 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연간의 임수가 수기를 공급하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월에 연간의 수기가 미월에 연간의 임수가 수기를 공급하죠. 그런데 이거를 에너지 파동으로 보면 임이 연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궁이와 연결해서 본다면 뭐 조상에서 도움을 받는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국가에서 도움을 받는 국가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구조를 보면 에너지 파동으로 보았을 때 이 사주는 지금 정화, 정화, 오중정화, 미중정화, 이렇게 네 개의 정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화 열기가 유금을 자극해서 유금이 임수에 풀리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정화가 유금을 자극하고 유금 에너지가, 유금 시종자가 임수에 풀린다는 것은 에너지 흐름이 임수를 이렇게 향하고 있죠. 임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은 궁위로 봤을 때 국가의 궁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미월에 임수가 수기를 공급하다 라고 할 때 연주 국가 궁위가 미월에 수기를 공급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정화가 유금을 자극하고 유금이 해수에 풀리는, 그러면 에너지 방향이 내가 그 유금 시종자를 취하는 게 아니라 유금 시종자가 임수 궁위로 봤을 때 연간에 풀리기 때문에 국가와 관련된 일, 내 에너지를 국가에 쓴다, 활용한다, 봉사한다, 이렇게 보거나 저렇게 보거나 에너지 흐름이 국가와 연관성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일곱 번째로 정미라고 하는 정미월이 우리 보이죠? 정미월. 정미라고 하는 간지를 신살로 생각을 해보면 정은 사유축 삼화보기 때문에 여기에 정미가 정미는 여기서 월살 간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살 간지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7번은 다음 두 번째 사주와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호술 삼합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에 미토가 반한살이 됩니다. 반한살이 상징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데 마무리 처리하는 그런 에너지 기운이 있고요. 또는 회계 업무와 관련된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학생은 그러면 공부를 어느 정도 했을까요? 당연히 집중력이 이렇게 뛰어나고 또 정임합 전문가가 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고 또 미월에 수기가 공급되고 그 다음에 삼자조합 정유임 그러면 이제 이게 말하자면은 신정임 정신임 조합의 변형이죠. 그러니까 사주에 삼자조합이 있으면 그 개인이 뭐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뭔가 개인의 성장이나 국가사회에 봉사나 보람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 그런 삼자조합을 실현시켜야 되는 어떤 포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죠. 그래서 이 학생은 수능 성적이 올 1등급을 맞아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은 경제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아마 2번에 정화, 중력 에너지가 경제학과를 가게 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겠죠. 당연히 공부를 잘하니까 이제 서울대에 원서를 썼을 것이고 또 문과에서 최고 학과이기 때문에 2번과 관련해서 경제학과를 지원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유임 구조를 봤을 때 정화 열기가 유금의 시종자를 작용하고 유금이 임수의 상이 맺히는 그러면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우리나라의 어떤 재정을 담당하는 고위직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에너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학생의 사주와 비슷한 두 번째 사주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주는 임인, 정미,
정미, 시는 잘 모릅니다. 자, 이민, 정미, 정미 이런 구조의 사주인데요. 일단 이분의 학업 역량을 또 파악을 해보죠. 지금 정도면 학업 역량은 강의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한 80% 정도는 이제 충분히 이론적으로 학습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이민년에 태어났죠. 그래서 인후술 삼합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단 임수라고 하는 이제 잿살이 하나 보이고요. 두 번째, 아까 1번 학생과 연관성이 되는데 정화, 임수, 또 미중, 기토, 정화. 1번 학생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임정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집중력이 뛰어나다 라고 볼 수 있고, 다음에 세 번째 구조는 당연히 정의막 이렇게 전문가적인 속성을 보이고, 아까 1번 학생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글자 조합이 보이죠. 미토와 인모, 인미, 그렇게 보면 머리 좋은 간지, 사술 등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다, 이런 에너지가 보입니다. 다섯 번째, 당연히 이제 정화가 많기 때문에 중력 에너지는 당연하죠. 그런데 정화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거를 교정하거나 수정하거나 어떤 거를 디테일하게 교정하고 수정하는 에너지가 바로 정화입니다. 그럼 이분의 사주를 보면 정화가 지금 천간의 정정, 그 다음에 지지에서도 지장간의 정정, 그 다음에 기토의 기록하는 속성과 정화의 교정, 수정하는 속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정미. 이 정미 간지가 신살로 보면 아까 이 학생은 7번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월살 간지에 해당이 됩니다. 월살의 의미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문화, 예술 또는 글쓰기와 관련된 그런 에너지가 월살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번 학생의 경우에는 중력 에너지, 물질 그런 개념이 더 작용이 돼서 경제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2번 사주의 경우 당연히 공부 에너지로 본다면 물론 이분은 성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2번에
임정기 집중 에너지와 인미라고 하는 에너지, 이 두 가지만 봐도 당연히 공부를 잘했겠죠. 뭐 고등학교 성적도 좋았을 것이고, 수능, 그 당시에는 뭐 수능이 있었을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국가 단위 시험도 당연히 잘 봤을 것입니다. 네, 프로필로 보면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번 사주는 1번 사주와 비슷하지만 추가로 6번에 어떤 거를 교정하고 수정하고 그런 에너지에다가 7번에 문화, 예술, 글쓰기 플러스 아까 1번 학생과 비슷하게 8번 내용 중에 반환살로 미토가 인호술 3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환살이 상징하는 게 마무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 7번, 8번, 6번이 돋보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강원국, 뭐 지금 현재는 이제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뭐 작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주 구조로 봤을 때 6, 7, 8번을 활용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강원국 교수님 또는 작가님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 그 당시에 연설문을 청와대에서 직접 쓰셨고, 나중에 대통령의 글쓰기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하셨고, 지금은 집필이나 강연 등등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에서 개인의 직업을 추론하는 과정, 이렇게 정했는데, 그러면 개인이 어떤 직업을 정할 때 특정 한두 가지만 가지고 직업을 정할 수는 없겠죠. 일단 학생 같으면 자기가 원하는 학과 또는 원하는 대학에 간다라고 할 때 어떤 학과가 모든 대학에 다 있기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소수 어떤 대학에만 있는 학과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성적이 좋아야 그 학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을 정하는 기준이 일단 성적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죠. 직업을 정하는 기준이 당연히 성적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성정, 이것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물론 성정이 사주에 당연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뭐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당연히 이것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작가라고 한다면 어떤 에너지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폭발하는 어떤 상상력이 발휘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작가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이 2번에 소개된 강원국 이 교수님의 사주 같은 경우는 정화의 에너지가 강한 걸로 봐서 그야말로 그 대통령의 연설을 쓴다라고 하면 몇 번의 수정과 퇴고와 탈고와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몇 번이나 수정하고 교정하고 마무리하고 이런 에너지가 강하게 나타난 그런 사주 구조죠. 그러니까 성적, 이제 학교 성적 학생 같으면 그 다음에 타고난 어떤 성정 또는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직업 어떤 특성,
이거를 개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처음으로 소개했던 어떤 신살로 봤을 때 그 에너지가 어떤 독특한 직업과 관련된 에너지가 있는지 또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플러스 알파로 여기에 제시한 성적, 성정, 또 직업 특성, 또 12 신살, 기타 플러스 알파 여러 가지 조건이 더 붙을 수 있겠죠. 단순히 우리가 직업을 정할 때 그냥 십신으로만 생각한다면 정화일주니까 정미 그러면은 뭐 식상이기 때문에 글을 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너무 짧은 이론이죠. 그 한 가지 식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식상의 범위가 글쓰기 한 가지만은 아닐 텐데, 네, 그렇게 하면은 너무 미약하죠. 물론 작가가 된다면 그야말로 표현도 다양하게 해야 되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수많은 언어 표현에 있어서 두뇌의 어떤 뒷받침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아까 일본어 사주에 있어서도 이 학생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합격할 정도라면 당연히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수능에서 올 111이 나왔겠죠. 물론 그런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 공부를 잘할 수 있었고 그런 결과를 이제 가져왔죠. 좋은 결과를. 그리고 나중에 직업을 가지는 면에 있어서도 지금 이 두 분의 사주와 사주가 똑같이 정미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운을 보면 미니까요. 신유술 해자축 요게 한 40대 말 정도부터 미월의 수기를 공급하는 그런 대운이 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인생의 어떤 그 중년에 가장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수기가 이렇게 공급되니까 그야말로 최고로 행운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중년의 시기가 돌아오죠. 일본 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직업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학생의 어떤 공부만 가지고 공부 능력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개인이 타고난 에너지를 십신 이외의 다양한 이론 또는 다양한 조건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 그걸 고려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천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직업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신중한 고려를 하셔서 내가 하는 일이 천직이 아니라 천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가지고 생활하면 만족도가 훨씬 더 높겠죠. 또는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여러 가지 젊었을 때 경험도 포함하고 또 새로운 또 시대에 맞추어서 그 사주 구조상 또 시간의 흐름이나 그 개인의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면 부캐 그죠? 두캐 아니라 부캐 또는 N 잠러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또는 부모님들이 자녀의 직업 선택에 어떤 가이드를 제공할 때 단순히 공부만 가지고 직업을 정하는 건 아니고 공부 이외에 다양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주제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